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직 공무원 및 군무원 강의를 하고 있는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한 그 합격 설명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떠한 그 시험의 어떤 범위라든가 난이도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대략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직 시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공학 개론하고 무선공학 개론입니다. 물론 이제 전자공학 개론이 약간 어려운 쪽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현재 8년 동안 이런 시험 봤던 국가직 전자공학 개론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런 비율도 제가 퍼센트로 나타내 놓았고요. 전자공학 개론은 회로 이론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RLC의 이런 소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루고 있고, 이 전자회로 부분은 주로 이제 반도체하고 정류회로 그리고 증폭기, 이제 트랜지스터라든가 FET를 이용한 이런 증폭기에 대한 부분, 회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진기, 우리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발진기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공학 부분은 우리가 AND, OR, NOT 이런 논리 회로가 있고, 이 논리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조합 회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퍼센트로 나타내 놓았고요. 이 부분을 종합해 가지고 회로 이론 부분, 전자회로 부분, 디지털 공학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대략 전자회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대략 한 50%, 한 반절 정도를 일반적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 부분이 대략 한 35% 정도, 그리고 디지털 공학 부분이 1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8개년 평균이다 보니까 거의 아마 이 수준 정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선공학 개론도 역시 마찬가지 8개년이라는 평균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문항수로 나타내 놓았습니다. 무선공학 개론 같은 경우는 주로 변복주 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약간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런 부분도 약간은 있고요. 그리고 무선공학에 있어서의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부분 쪽에 있어서의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동통신 쪽, 그리고 레이더라든가 항법장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요즘은 무선공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에 관한 이야기도 어쩌다가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직 무선공학 개론 8개년이라는 평균을 퍼센트로 나타내 봤을 때 제가 주로 어플리케이션 쪽, 그러니까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동통신 또는 주요 무선통신 기술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이제 무선 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전송 기술들, OFD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55%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날로그 변복주하고 디지털 변복주가 대략 한 3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뭐 풀이의 급수하고 풀이의 변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PCM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5%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직 전자공학 개론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국가직 전자공학이라는 개론하고 같은 내용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퍼센테이지만 약간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이 회로 이론 부분, 전자회로 부분, 디지털 공학 부분을 나타냈었을 때 국가직하고는 약간 다르게 지방직 같은 경우는 전자회로 부분이 대략 한 40%, 회로 이론 부분이 한 45%, 그러니까 거의 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공학 부분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거의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방직은 대신에 무선공학 개론 대신에 지방직은 통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은 전자공학 개론과 무선공학 개론으로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직은 전자공학 개론하고 통신 이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이론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신호 해석과 이런 시스템 쪽을 주로 이제 중요하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날로그 변복조라든가 디지털 변복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의 디지털 부호화 기술 같은 경우는 PCM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 쪽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신 이론을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편인데 주로 이 신호 해석과 시스템, 그 다음에 아날로그 변복조 이 부분이 약간 수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이런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도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부분만 해도 대략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신 이론을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걸 지방직 통신 이론을 한 3개의 파트로 이런 구성해서 나타냈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로 신호 해석과 시스템, 이동통신하고 주로 어플리케이션 쪽이 40% 정도, 그 다음에 아날로그 변복조가 한 25% 정도. 그래서 대략 시험을 보면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가 보통 25, 한 30%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항상 그래요. 어떤 시험에서든지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통신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쪽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지방직은 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OSI 7레이어하고 프로토콜도 좀 나오고 있고 정보 이론,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 대해서도 한두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커다랗게 2개의 과목으로 이런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으로 이런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전자공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보셨던 전자공학 결혼하고 같은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회로 이론 부분, 전자 이론 부분, 디지털 공학 부분 3개의 파트로 당연히 이런 구성해서 이런 보여놓았습니다. 이 회로 이론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전자 이론 부분도 뭐 거의 한 40% 정도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 디지털 공학 부분은 대략 제가 어떤 시험에서든지 한 15%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통 12%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년 평균, 22년도 시험하고 23년도 시험에 이런 평균을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무원 통신공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여러분이 지방직 통신 이론에서 이런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통신공학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통신 이론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군무원은 통신공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통신 이론과 통신공학은 거의 범위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통신공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조금 더 포함이 되냐면 안테나라든가 레이더라든가 항법장치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통신공학은 이런 부분도 즉 안테나라든가 레이더, 항법장치 이런 부분, 유성통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대략 한 2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안테나가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신호 해석과 시스템, 아날로그 변복조,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이 부분이 대략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이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공학이 됐든 통신 이론이 됐든 간에 요 한 3개의 파트, 요 3개의 요 파트가 대략 한 10문제 정도, 요 디지털이란 변복조까지 포함하면은 상당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출제 비율을 그렇게 보았었을 때, 요 아날로그 변복조하고 이런 디지털 이란 변복조를 유난히 좀 강조했어요. 군무원 시험은. 그래서 이게 대략 한 반절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요 랜덤 변수, 랜덤 과정, 그다음에 안테나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30%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파트는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통신직 9급 이런 채용형 3개년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선발 인원이 되고 대략 합격선은 대략 어느 정도 이런 되는가를 한번 참고로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직도 역시 이런 마찬가지. 그러니까 군무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대략적으로 뭐 합격선이 대략 50점 정도에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를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는 숫자 1에서부터 이런 9로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당연히 난이도는 높은 것이고요. 국가직 전자공학개론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중하를 상을 다시 상중하로, 중을 상중하로, 하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8 정도면 한 상중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에서도 한 중 정도, 그만큼 레벨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국가직 무선공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중상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한 레벨로 따졌을 때 지금 6이니까 그렇게 높은 레벨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은 여기에서 많은 이런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까지의 그런 평균도 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직 전자공학개론은 대략 한 7에서 8, 어떤 경우에는 한 7, 또 어떤 해에는 약간 또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 국가직 전자공학개론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으로 나온 때도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약간 한 단계 낮다라고 이런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지방직 통신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레벨 한 8 정도에 해당된다고 이런 보시면 되고요. 군무원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은 대략 한 7 정도의 7 정도 레벨이라고 이런 보시면 되는데, 이 군무원 통신공학이 7에서 8이라고 제가 이런 표시해 놓은 것은 2022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 그 다음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되다 보니까 7에서 이런 8이라고 제가 이런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대략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보시면 이런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아니면 지방직 같은 경우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은 같이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무선공학개론과 이런 통신이론은 실제 내용 자체를 보면은 조금밖에 그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과 이런 지방직 이런 시험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전자공학과 통신공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전자공학과 이런 통신이론, 통신공학을 이런 공부하시면 모든 시험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도 볼 수 있고 지방직도 볼 수 있고 군무원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그 외에도 뭐 국회에서 뽑는 그런 통신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시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공사이랑 공단에서 뽑는 그런 것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그런 경우에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이런 공식을 암기하고 이런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개념을 반복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서를 3번 이상 학습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 내 예제 문제라든가 뭐 기출 문제가 뒤에 당연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런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딱 보고도 바로 여러분이 답을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문제 형태를 학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빨리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가지고 따로 수학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수학 공식은 한 10개면 끝납니다. 삼각함수 한 3개 정도, 미적분 합해서 대략 한 5개에서 6개, 나머지 기타 수학 공식 한 2개 해서 한 10개 정도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여러분이 따로 무슨 수학 공부를 따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 공부를 하겠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당연히
그 수학 공식을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비전공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3강으로 이런 구성된 기초 강의, 수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수강하신 다음에, 물론 여기 이제 수학적인 공식 있습니다. 기초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학습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합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절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합격하셔야겠다,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합격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1년에 합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절실함,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복학습을 통해서 합격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반복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공식도 눈을 감아도 공식이 쫙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이런 성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재는 뭐 공무원 교재, 이런 군무원 이런 교재가 다 이런 준비되어 있고요. 24년도 최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이용해서 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 방송통신직 공무원 및 이런 군무원 합격이라는 이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 몸을 잘 유지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